사실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서는 조사하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놀랐고, 과부라 화합물은 좀 위험한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경 쓰면 살아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파라몬 필터의 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생각을 좀 많이 들게 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바로 임산부의 모유에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농축산물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된다는 뉴스였어요. 아무래도 생소한 유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밀접하고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댓글을 좀 많이 다양하게 달려 있더라고요. 달려 있는 많은 댓글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영상이 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요 부분을 제가 주제로 잡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라 화합물, 일단 그 말의 정의부터 저희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는 많다, 불은 불소를 의미합니다. 많은 불소가 합성 화합물로 되어 있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이 과부라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합성 화합물로서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 때문에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일단 물과 기름에 대한 저항력이 높고요. 그리고 열이나 화학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이어서 아웃도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캠핑, 방수 그 원단 있지 않습니까? 그 원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코팅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종이컵, 논스틱 프라이팬, 코팅된 프라이팬, 그리고 식품 포장지, 방수제, 그리고 소화기 폼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부라 화합물 용어만 들었을 때는 생소했는데, 만드는 제품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실생활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기도 하고 평소에 자주 입는 등산복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등산복에 방수 기능이 있는 의류로 과부라 화합물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입고 나면 당연히 세탁을 해야겠죠. 또 입어야 되니까. 세탁을 하면 의류에 있던 과부라 화합물이 나오고, 그 물질은 하수를 따라서 하천이나 강, 바다로 당연히 흘러가겠죠. 하천으로 흘러간 과부라 화합물은 토양에 영향을 주게 돼서 농산물에 검출이 되고, 또 축산물에도 검출이 되죠. 그리고 강과 바다로 흘러간 이 과부라 화합물의 이 물질은 당연히 강과 바다에 서식하는 생태계에 영향을 줘서 수산물에도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연에서 얻은 이 식재료를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이걸 먹잖아요. 먹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구 생태계를 보면 우리는 순환 생태계에 살고 있어요. 결국 순환된다는 거는 돌고 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돌고 돌아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부라 화합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선 혈액, 간, 신장 등에 눌러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과부라 화합물의 가장 위험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과부라 화합물의 화학 결합이 매우 안정적이고 그 화학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어느 환경에 가든 그대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과부라 화합물에는 좀 유명한 별칭이 있어요. 그 별칭이 영원한 화합물. 화합물 자체가 변형이 없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얻어진 별명인데요. 체내에 유입된 물질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데, 그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이 반감기가 과부라 화합물은 종류에 따라서 약 2에서 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내가 섭취한 양의 반이 줄어드는 거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야 그 양이 반이 되고, 0에 가깝게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서는 조사하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놀랐고, 과부라 화합물은 좀 위험한 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위험한 게 이렇게
체내에 들어오면 몸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계속 축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과부라 화합물은 사실 이 화합물의 물진군을 얘기하는 하나의 총칭이고요. 그리고 종류가 무려 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표적으로 과부라 화합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PFOA, PFOS. PFOA는 이제 과부라 옥탄산이라 부르고요. PFOS는 과부라 옥탄 술폰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PFOA는 일단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혈액, 간, 신장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은 혈액인데, 혈액에 붙은 이 물질은 우리 온몸의 혈관을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수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 임산부 모유에서 검출됐다는 뉴스가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간 췌장암 발생 위험이 또한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FOA의 반감기는 약 2003년입니다. PFOS는 콜레스테롤 증가, 갑상선 호르몬 이상, 생식계 영향, 그리고 인체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고 암과 연관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좀 높죠. PFOS의 반감기는 약 5.4년이래요. 높다 진짜. 이거는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이 화합물이 몇 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고, 소량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 시 배출되지 않고 계속 몸에 축적돼서 쌓여지는 만큼 결국 사람 몸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경 쓰면 살아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과부라 화합물 관련 제품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방수 기능이 있는 기능성 옷 제품, 그리고 논스틱 프라이팬, 코팅되어 있는 프라이팬, 그리고 식품 포장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류가 있는데, 옷의 경우에는 피부에 닿는다고 해서 체내에 흡수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입으로 통해서만 유입됐을 때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라이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 2017년 이후에는 그 가공 보조제인 PFOA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지가 돼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불신이 있다, 다른 거를 좀 대체제를 찾고 싶은 분들은 주물팬이나 그리고 스테인리스 팬 뭐 이런 제품들을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푸드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일회용품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질로 코팅된 포장재는 사용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봤을 때 바로 식품과 물입니다. 물. 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전에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게 된 건데, 국내 식품 중 농축산물 그리고 수산물의 PFOA 모니터링한 결과 검사한 수산물에서 무려 85%에 가까운 수치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오염도는 5.627 나노그램 퍼 그램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0마리 생선을 잡았는데 8마리는 PFOA가 검출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실로 심각성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연구진들이 산모 모유를 바탕으로 PFOA 검출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 전원 모두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 임산부들 중에서 임신기간 중 수산물, 아이스크림, 통조림 그런 음식들을 좀 많이 접하신 분들이 PFOA 검출량이 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연관성이 분명 있는 걸로 판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먹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식품, 즉 수산물이 가장 이제 위험성이 높다라고 유추가 되는데, 사실 뭐 이거를 아예 먹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수산물에는 중요한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음식이고, 근데 다만 수산물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이 스스로 좀 조심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현 상황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대응해서 생활 패턴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좀
그에 맞게끔 바꾸는 것이 좀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식품 다음으로는 사실 식수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실 낙동강에서 좀 페놀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2020년에는 대구 수돗물에서 뭐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됐다라는 기준치 이야기는 했지만 그런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가늠해 볼 때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사전에 준비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가능한 한 과부라 화합물 제거가 가능한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는 물뿐만이 아니라 요리할 때도 모두 정수물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식당에서 사용하는 요리수도 점진적으로 과부라 화합물 제거가 가능한 정수물로 사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도 산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는 규제도 좀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 차원의 예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배포를 해서 개인들이 스스로 잘 예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합성 화합물이 나온 이유가 산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작용이 크니까 부작용이 없거나 혹은 덜한 대체 합성 화합물들을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좀 덜 오염이 되고 이런 피해가 적을 수 있는 것들로 대처해 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